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9월 17일이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종경 부담품 11장에는 이제 주인공인 그 이완철 그 제자에게 대종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 이 내용은 이제 위신을 생각해서 허식하는 그런 것을 경계를 하셨어요. 이제 네. 그래서 서울 교당에서 이 완철에게 짐을 지고 역까지 가자 하시거늘 완철이 사려기를 제가 지금 교당 수축관계로 10여 명의 인부를 부리고 있을 뿐더러 교모의 위신상으로도 많지 않아이다 하니 대종사 그 짐을 오창건에게 지우시고 다녀오신 후 말씀하시기를 완철은 아까 그 저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완철이 사려기를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닌가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들으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이유에도 일리는 있으나 짐 하나 붙이기를 부끄러이 여겨 스승의 명을 어기고도 그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어찌 전무출신의 본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 만생을 널리 건지는 큰 일꾼이 되기를 기약하리오 하시고 그러한 정신을 놓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사가로 돌아가라 하시며 엄중히 경책하시는지라 완철이 잘못을 사죄하고 그 후로는 위신을 생각하여 허식하는 일이 없는 공부를 계속하니라. 이 법문을 새기기 전에 제가 한 오래전에 그 일본의 연말에 삼성전자 송년 음악회를 초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기념품으로 그 다음 해 달력을 나눠줬었거든요. 종이 가방 속에다가 달력을 쫄쫄 말아서 이렇게 삼성전자 그 봉투를 받고 이제 입장을 하기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옆에 어떤 부인이 그 초등생 정도 되는 그 딸아이하고 서 있었어요. 옆에 부인이. 근데 그 부인이 이제 그 딸아이에게 그 종이 가방을 이렇게 탁 주면서 야, 이거 종이 가방 네가 들어. 엄마가 스타일 구겨지잖아. 하면서 이제 그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저 종이 가방 하나 들고 있다고 그분이 스타일이 구겨지나? 그 생각도 들면서 어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님께서 그대의 이유에도 일리가 있으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완철 그 서울교당 교무님은 지금 교당에서 이제 공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임무를 부리고 있으니까 교무 체면상 대종사님이 짐 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뭐 교무가 위신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짐을 지고 가면은 당신이 부리고 있는 그 인부들처럼 똑같은 그 모습이 되니까 자기 위신 생각해서는 아우 짐지기가 매우 이제 부끄러웠고 그런 모습을 인부들이 이제 보면은 좀 창피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거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관그 제자를 데리고 노송광 자네가 들으라 하고는 이제 갔다 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셔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물으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완철 부모님은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저는 그 반성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에게는 이유도 일리는 있다. 그러니까 뭐 체면 생각하고 체모 생각하면 유신 생각하면 짐 안질 만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풍주랑을 하신 거는 첫 번째
짐 하나 짓는 것 그 자체가 교무의 위신하고 정말 그게 관련이 있겠는가? 위신이 떨어지는가? 짐을 졌다고 해서. 두 번째는 대종사님은 지금 영생을 지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인이신데 그러한 명을 거부하고도 잘못한 일이 없다, 큰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전무 출신으로서의 스승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죠.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만생령을 지도하고 제도를 해야 될 큰 인물이 되려고 한다면, 큰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위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스승의 명을 거부하는 정도까지도 못 넘기면, 막 공부를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만생령을 던지고 지도하는 스승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꾸지람을 하시면서 지금도 큰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사가로 돌아가라.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철 교무, 이완철 이제 교무는 서울교당 교무는 잘못을 사죄하고 그 후로는 위신을 생각하여 허식하는 일이 없는 공부를 계속하니라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끝에 말씀인데요. 위신을 생각해서, 위신이라는 말은 이제 위험, 신용, 권위와 신망, 이런 이제 뜻이 되겠는데, 이런 걸 생각해서 허식하는 일이 없다. 즉, 허식하는다는 말은 거칠해야 한다든지, 또는 뭐, 그 실수가 없이 외관만 이렇게 칠해를 한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식하는 일이 없는 공부를 계속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한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대종사님께서 질책을 하신 그때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 거죠. 아, 내가 이 위신을 생각해서 허식하는 이 병이 있구나, 마음의 병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토를 떼고 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그 공부를 계속하니라.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 체면이나 채모나 위신이나 자기 뭐 소셜 포지션 같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겉으로나 또는 마음속으로 이 허식하는 거칠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왜 이제 제가 이거를 뭐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이 문제를 제가 다루냐 하냐면 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 이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이런 것을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즉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마음의 병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큰 주제로 넘어가기 위한 자기 아상을 떼지 못하고서는 큰 공부에 진입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닝 밴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 두 사람만 탈 수 있는 모닝 밴이고 뒷좌석은 없고 이제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그 차량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일행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평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그 차를 타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병사님의 차량을 잘 알고 있는 분이 함께 타실 분한테 자꾸 이제 먼저 그 운전석 옆에 거기를 차를 타시라고 하고는 이제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타고 이제 또 한 분은 그야말로 뒤에 짐칸에 가서 타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죠. 지금 처음 타신 분은. 그래서 이제 운행 중에 이제 가다가 뭔 얘기를 하는데 그 평사님 옆에 타신 그 조수석에 타신 그분이 그 뒤를 쳐다보니까 칸막이가 있고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는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그냥 뒷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이거 짐칸처럼 그 밴에 가서 타고 있으니까 아, 차를 빨리 세워라.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는 어찌 나를 여기 앉히고 당신은 이 뒤에 이렇게 짐칸에 타고 있느냐. 이럴 수는 없다. 막 그러면서 이제 당신도 둘이 똑같이 그 화물 자리에
예, 들어가서 둘이 같이 타시고 가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대종경 교단품 11장의 이 본문을 받들면서, 이완철 선진님께서 후래에는 어떻게 훌륭하신 교무님이었었는지 어떤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정선종사님 모시고 예. 교정원장까지 하셨죠. 그리고 후진들에게 아주 덕이 높으신, 후진들을 매우 사랑하시고 자상하게 살피시는 큰 어른으로 계셨습니다. 교정원장님도 하셨어요. 용사위에 오르셨고요. 그러면은 참 큰 공부를 하셨네요. 제가 이제 앞에의 본문을 봤을 때에는 참 걱정이 좀 되는 어떤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런 어른께서 출가를 하셔서 노릇하게 공부가 되시겠느냐. 이제 어떻게 스승님을 받드는 굳은 신심도 없고, 그리고 교무라는 상도 자득되었고 그러셨는데 과연 진짜로 제대로 하셨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무님 지금 그렇게 그냥 교정원장님까지 하셨다면은 정말 대종사님 꾸지람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진급 및 거듭거듭 그렇게 나신 것 같습니다. 김신원입니다. 지금 저희 교단품 11장 말씀에서 저희가 많이 빠지게 되는 부분이 위신인 것 같아요. 저희도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의 지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되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겨내고 이렇게 가는 것가 큰 공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직장 생활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은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집을 넓혀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위신이 관여가 되고, 또 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끌리지 않고 하는 공부가, 교무님 지난주부터 말씀하신 그 아산 공부, 상 떼는 공부에 내가 얼마만큼 공부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위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위신 자체가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위엄과 신용이 있는 거고 또 권위와 신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신이 올라갈 수도 있죠. 또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신과 인격의 문제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위신을 생각해서 아랫사람을 업신여긴다든지 없는 사람을 업신여긴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위신이 올라갈수록 위신이 없는 자를 더 이렇게 이분화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면 그 위엄과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또 있듯이 벼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제 겸손해진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사례로 놓고 보면은 어떤 이제 중견 그룹 회사의 사장님은
어디 회식을 가거나 무슨 회사의 공동 행사가 있으면 아랫사람은 굉장히 잘 챙기시더라고요. 아랫사람들에게 뭐 자리도 이렇게 권하면서 이렇게 의자도 빼주기도 하고, 또 아랫사람이 일이 많으면은 짐도 좀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더없이 그 회사 사장님을 더 존경하고 그런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엄과 신용, 권위와 신망인데, 그 위신이 있을수록 없는 것, 또 아랫사람 이런 것을 이분화해가지고 무시하지 않는다. 더욱더 아랫사람을 챙기고 함께하는 그것이 있을수록 그 덕이 있는 그 위신이 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유실에 이렇게 얽매이지는 않아요. 네. 자유로워요. 항상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면서 제 네. 스스로 잘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조금 더 이 법문을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세 사람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 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있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허식을 한다는 게 사실은 실상이 아니라 망상에 있다는 거죠. 망상.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 망상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완철 선지님께서 대종사님의 명을 따라서 지게에다 짐을 지고 또 뭐 보따리를 들었을 때에 그 인부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꼭 유신 깎이는 모습으로 봤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우, 저분은 대종사님의 명예는 뭐 그냥 아주 복종하시는 훌륭한 제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을 교무님인데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짐을 탁 들고 가는 모습이 참 순진하시고 참 그 거룩하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내가 창피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마음병인 거죠. 이제 흔히 이런 채모와 체면이나 거치대를 하게다 보면은 어느 장소와 때가 못 가리고 자꾸 자기 위신이나 그 체면을 생각해서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황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발견을 해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이완철 선지님의 사례로 좀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일상수행의요법에서 정해계를 세우기로 하고, 그게 이제 어리석음,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이 있는데, 이완철 선지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요란해지고 나서 어리석어지고 그름으로 가는 수도 있고, 어리석음에서 이제 요란함이나 그름으로 가는 수도 있는데, 요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신이라고 하는 그거를 상에 잡음으로써 그 어리석음에서 그름으로 가고, 이제 요란함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름으로 갔다가 요란해질 수도 있고, 그름이 먼저 되고 어리석어지고 요란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례인데,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공부하는 공부인으로서는 그 위신과 허식을 없이 해 가야 되겠지만,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위신을 잘 유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른, 저희들 여기로 표현을 하자면, 매너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는 그런 부분을 잘 구별해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예의를 차리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손해가 나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게 사회거든요. 그분들은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속상해하고 별일도 안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공부인으로서 저희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위신이 없이 허식이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정성을 들여야 되겠지만 일반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의 위신을 챙겨주고 지켜주고 하는 부분도 연말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효산 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일상표현요법의 1, 2, 3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걸음 더 깊이 이제 들어가신 공부를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짐을 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되었죠. 이완철 스승 선지님에게는. 그런데 그 짐을 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완철 선지님은 경계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뭐가 떠오르냐면 내가 짐 지고 가는 것이 저 밑에 인부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 이거 체면 깎이는 거다, 위신 깎이는 거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해서 그냥 못 가겠나이다 해버린 그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면 신망이 있고 위험이 있는 사람은 대종사님께서 짐을 지고 가자라고 했을 때에 어떤 것이 일어나냐. 즉 대종사님의 그 말씀이 경계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전혀 내가 짐을 지고 간다 하더라도 내 위신에는 깎이는 것도 없고 저 밑에 사람 인부들이 바라볼 때에도 내 위신이 손상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경계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그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보여지는 나, 이것이 그냥 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보여지는 자도 순수하게 나를 보는 거고 보여지는 나도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나와 객체를 이분화시키지 않는 아주 일체화된 그 신법이죠.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타원님 이해가 되시고 공감을 하시는가 봐요. 그런 거예요. 지금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즉 짐을 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리석음과 그림이 나온 건데, 짐을 지고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전혀 보여지는 나와 나를 보는 자의 그 갭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경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때는 위신에 따른 어떤 그 체면 깎이는 이런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스승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에는 뭐 두말 없이 그냥 그 명을 따른다든지 또는 혹여 아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의 말에도 조금은 일리가 있으나, 즉 체면 생각하고 위신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마음도 날 수도 있으나 그것까지도 이제 헤아리셨지만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부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지난번 아상을 말씀하셨는데 그 아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상을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심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